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9월 들어 통화정책과 관련된 글로벌 이벤트들, 그리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배당과 실적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31일 이래로 4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는 7일과 19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 회의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한층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단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면서 일부에서는 2,300포인트를 밑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 내만여의 날이 예정돼 있고요. 또 달러 환율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2,200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배당주 위주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년 반복되던 배당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수급도 원활해질 수 있다며 배당주 투자 확대는 연말이 임박한 시점보다는 계절적으로 고배당주의 강세가 나타난 9월이 적절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실적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센터장은 정부 정책을 섹터 선별에 이용해야 하며 국내보다는 국외 노출이 높고 소비보다 글로벌 투자 사이클에 연동되는 IT와 철강, 화학 등의 종목이 긍정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국내외 경제 흐름과 이러한 업종들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먼저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코스피는 5일 2320선 중반의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이 전날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음에도 이 북한 6차 핵실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째 내리막길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코스피는 전날 같은 경우에는 10.97포인트 오른 2340선 선에 장을 마감했었습니다. 개장가가 이날 고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이후로 방향을 틀었고 저점을 2310선까지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어서 계속해서 수급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660억 원 매도 우위, 또 외국인이 동반 2133억 원 매도 우위를 달렸습니다. 반면에 홀로 기관이 2429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0.13% 하락하면서 2326.62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마감 시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마감했던 걸 먼저 확인해 보고 넘어갈 텐데요. 네,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은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대북 리스크 지속 등 이 영양 시총 상위주 제약 및 기계와 장비 업종 중심으로 이 외국인 매도세 출했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626억 원 매수 우위, 또 외국인은 506억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에서는 79억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마감 지수 코스닥 시장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33% 내림세 이어가면서 648.75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기전자, 운수, 창고업, 또 건설업, 서비스업, 비금속 광물, 또 제조업은 소폭 오르면서 선전했지만 그 외 모든 종목이 부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은행과 증권, 또 금융업이 2% 이상 떨어지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LG전자가 스마트폰 V30과 또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 시장 확대 수혜 기대감으로 4.59%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 디스플레이, 또 카카오, SK 하이닉스도 상승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와 달리 KB금융, 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와 이 은행주들은 일제히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LG전자와 또 NC소프트, LG 디스플레이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LG전자를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를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에서는 우리은행, 또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를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콜마비엔-H, 또 한국전자금융, CJ E&M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또 컴투스, 웹젠을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네, 순매도했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했던 종목은 포스코컴텍, 또 휴젤, SM코어를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에서도 포스코컴텍과 SM코어, 또 테라세미콘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국제유가 또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국제유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하비로 이 중단됐던 멕시코만의 정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정제 라인을 재가동시키면서 이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제유가지수 또 마감지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2.90% 상승하면서 48.66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미국 증시 어떻게 장을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지수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이 북한을 둘러싼 긴장 고조 속에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 하락폭은 지난 8월 17일 이후에 가장 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지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이 불안감 속에서 하락 출발하면서 장중 내림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공포지수로 불리는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는 이 전거래일보다 25% 오른 12.70%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그동안 북한의 지정학적 우려는 시장에 단계적인 영향을 미친 경향이 있었다며 이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에 이어서 자세한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지수 다우 지수입니다. 1.07% 하락한 21,753.3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93% 하락한 6,375.57포인트에 파란불 켜주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76% 하락하면서 2,457.8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지수 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민수 합병 등 호재 속에서 오히려 유럽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 분위기와 또 북한 핵 사태의 불확실성으로 다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영국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아비바는 약세장 속에서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과 합병에 합의했다고 밝힌 뒤 이 주가가 25.73%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CMC 마켓의 애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매드는 AFP 통신에 이 투자자들이 북한 상황 때문에 패닉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지수입니다. 먼저 영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TSE 지수 같은 경우에도 0.52% 하락한 7,372.9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0.34% 내림세 이어가면서 5,000대 마감을 했는데요. 5,086.56포인트에 파란불 켜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지수입니다. 0.18% 상승한 12,123.71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일제히 하락세와 또 상승세를 번갈아 가면서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장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9.54포인트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648.33포인트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시효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동시효과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33만 8천 원에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대차도 13만 8천 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종목입니다. 1.02% 하락세 이어가면서 33만 9천 원에 출발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84% 내린 23만 6,500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제과입니다. 0.25% 상승한 19만 9천 원에 출발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6,000원, 전일 대비 6,000원 오르면서 51만 4천 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등락률은 0.40% 오름세로 출발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28만 4,500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포스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0.88% 내림세 이어간 33만 9,5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3,000원가량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0.40% 오른 12만 6천 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현재 11만 2,200원에 현재가 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오쇼핑입니다. 전일 대비 가격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20만 9,800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 내린 14,050원에 거래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요. 네, 전일 대비 150원가량 하락한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0.65% 내린 22,950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17% 오른 29,5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50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역시 상승률 이어가면서 0.16% 오른 6,450원에 거래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시온에어 1부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네, 2017년 9월 6일 수요일 오늘도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우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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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전일보다 3.03포인트 정도 하락한 2326.6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사흘 만에 팔자에 나서면서 2,108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2,431억 원 순매수로 대응했지만 개인 투자자가 66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지수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015계약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838계약과 2,033계약 순매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전기전자가 1.72% 올랐으며 운수창고가 1.18% 강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 역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반면 은행이 4.4% 하락했고 금융업과 증권, 기계, 유통업, 보험 등이 모두 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1.5%가 넘게 올랐습니다. 233만 8천 원에 어제장 종가를 형성했고 SK하이닉스 역시 2.64% 상승한 69,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LG화학, 삼성물산 등이 1%가 넘게 밀려났고 뒤를 이어서 포스코와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도 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한편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축소된 가운데 은행과 금융주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KB금융이 5.19%로 크게 하락했고 신한지주 역시 3.64% 밀려났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각각 5.5%와 4.2%, 4.8%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북한 리스크의 확산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된 건 역시 은행과 금융주들의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V30 기대감으로 4.6% 정도 상승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6.45% 강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카카오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5.02% 상승한 12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효성은 지주회사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4.5%가 넘는 강세 보이며 장을 마쳤고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주주대상 유상증자와 100% 무상증자에 따른 주가 희석 우려로 8%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반등에 성공하며 1.42%가량의 상승폭을 시현했고 웅진에너지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7%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동방 종목은 러시아 수산물류 사업 진출 소식에 3.72%가량 상승 마감했으며 어제 우리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은 240개, 하락 종목은 569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14포인트 하락한 648.75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544억 원과 300억 원 각각 순매도한 데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901억 원 순매수하며 장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등이 1%대 상승률을 보였고 IT종합과 의료정밀기기, 운송 등이 모두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한편 비금속은 5.6%가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으며 기계장비와 제약, 음식료 담배, 건설, 기타 제조와 통신 장비 등이 모두 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0.09% 소폭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메디톡스, CJ E&M, 로엔 등이 모두 강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한편 포스코 캠텍은 10%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며 29,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일단조가 한미 간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해제 소식에 15.37%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올랐으며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391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745개 종목이었습니다. 네, 한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9원 하락하면서 1131.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0.8포인트 하락한 304.0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JNK 히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개발 기대감에 어제장에서 JNK 히터 종목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7일 현대차는 내년부터 기존 수소차보다 시스템 효율과 주행거리가 대폭 개선된 수소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의 현대차와 일본 업체들뿐만 아니라 독일과 미국 업체들 역시 수소차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양산형 모델이 출시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수소차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이름 올린 JNK 히터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 0.44%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원 오르게 되면서 4,600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 흐름,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LG전자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LG전자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에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V30와 OLED TV 시장 확대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미국 법인은 지난 주말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V30 경품 행사를 열면서 제품 가격이 749.99달러라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 8보다 20만 원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OLED TV 시장 확대와 함께 2013년부터 OLED TV 시장을 선점한 LG전자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전시회 IFA 2017에서 OLED TV 참가 업체는 총 13개사로 지난해보다 5개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 올린 LG전자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0.46% 정도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뱅앤올룹슨과 협업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400원 추가로 상승한 86,9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비츠로테크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비츠로테크가 어제장에서 4%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탄두 탑재 능력을 제한한다는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원론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늘리면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구축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비츠로테크는 비츠로셀과 비츠로밀텍 등을 통해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군용으로 사용하는 리튬 염화 티오닐 전지의 나사선 타입과 비축형 전지의 유일한 양산업체입니다. 리튬 1차 전지는 국방통신장비와 최첨단 무기체계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로 무전기와 어뢰 등 군용 장비의 주력 장치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이름 올렸던 비츠로테크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0.57%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원 오르면서 5,2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 트루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델파이 오토모티브가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자동차 센서 전문 업체인 트루윈이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루윈은 현재 가변 저항식 센서인 TPS 등 자동차 센서를 델파이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자식 인덕티브 센서 기술은 국내 자동차 센서 생산 업체 중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호재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던 트루인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66%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원 빠지면서 5,32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 핵실험으로 재고조된 안전자산 선호가 엔고로 이어지면서 일본 증시를 끌어내렸지만 상하이 등 일부 증시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럼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0.63% 하락한 19,385.8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일본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가 다시 강세를 이어가며 오전 중 하락 반전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보다 0.45% 오른 1,617.84포인트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날 대만 증시는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14% 오르면서 3,384.3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제19차 공산당 당 대회 기대감과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6일 수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반락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현재 0.2% 정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6포인트 떨어지면서 2321.99포인트로 현재 출발 구간의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46% 상승하면서 651.73포인트로 현재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각 거래소 시장은 모두 빨간불 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림세를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반반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학 업종이 0.53%로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한화우선주입니다. 2.37% 오르면서 25,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카프로가 1.6%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6,97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이 1.86%가량 상승하면서 16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0.9%가량 오른 1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의료정밀 업종입니다. 화학업종과 마찬가지로 0.53%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종목별로 살펴보면 5개 종목이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은 1.2% 오르면서 25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DI가 0.79% 오른 5,080원에 덴티움이 0.52% 오른 5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업종은 의약품 업종입니다. 의약품 업종 현재 0.61% 상승폭 키워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히 보시면 대웅제약이 상승세 견인하고 있습니다. 2%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2.5% 오른 10만 2,5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삼성제약이 1.74% 오르고 있고 유유제약 또한 1.72%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약품이 1.44% 상승세 기록하면서 3,88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 업종이 2.61%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4종목 모두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2.33%가량 밀리면서 16,750원 기록하고 있고 기업은행 역시 2%대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87% 빠진 13,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은행과 제주은행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12,000원에 제주은행은 7,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통신업입니다. 통신업 1.46% 떨어지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인스코비를 제외하고 역시 다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41% 빠진 2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유플러스는 1.2%대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철강금속과 금융업, 전기가스, 보험업종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0.13%가량 오르면서 23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1.59%가량 오르면서 1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1,000원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0.05% 소폭 하락하면서 18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한국전력도 0.7%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3만 7천 원에, 한국전력은 4만 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 업종만 하락하고 있고요.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업종은 IT 부품 업종입니다. 1%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보시면 파워로직스가 상승세 견인하고 있습니다. 3.75%가량 오르면서 5,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이컴포넌트가 2%대 가까운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7,91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플렉스도 1.8%가량 올라주면서 48,150원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폭 높은 업종은 섬유의료 업종입니다. 섬유의료 업종 1.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코엘 패션이 2.57% 오른 5,590원에 거래되고 있고 데코애니가 1.95%가량 오르면서 942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제약업종입니다. 제약업종 현재 0.95% 올라주고 있는데요. 테라잔 이텍스가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3.7% 오른 5,890원 선 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 2%대 가까운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78% 오른 11만 4,2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성미생물이 1.65% 오른 11만 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역시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가량 올라주면서 11만 4,3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CJ ENM은 오늘도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0.13% 소폭 하락하면서 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는 0.09%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5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로엔과 코미팜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엔은 82,200원에 코미팜은 0.14% 밀린 3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3%가량 밀리면서 17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컴투스 역시 파란불 켜주면서 500원가량 빠졌습니다. 11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는데요. 이어서는 현재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네, 현재 시각의 주요 투자자별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83억 원 덜어내고 있고 기관이 뒤를 이어서 32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00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오늘 57억 원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각각 873계약과 934계약 담아내고 있지만 오늘 개인 투자자 쪽에서 1860계약 정도 많이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도 외국인의 팔자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마감까지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리포트는요, KB증권에서 나온 SK머티리얼즈에 관한 종목 리포트인데요. 제목은 안정적인 성장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제목처럼 SK머티리얼즈의 안정적인 성장이 앞으로 실적을 개선할 매력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2015년 SK그룹의 인수 이후 SK머티리얼즈는 본업인 NF3와 WF6 등의 특수가스 사업 이외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SK에어가스를 인수했고 SK트리캠과 SK쇼와덴코 등의 합작법인들을 설립하면서 SK그룹 내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로서의 지위를 공고하게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성장의 또 다른 배경 중 하나는 SK그룹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에 있습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업체인 SK머티리얼즈와 웨이퍼 생산업체인 SK실트론 등을 인수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SK머티리얼즈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400억 원, 영업이익은 420억 원가량으로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SK하이닉스의 낸드 신규 라인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향 OLED 신규 라인의 가동률이 기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라인들의 가동률은 9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4분기에는 실적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5,357억 원, 영업이익은 1,595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0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2,062억 원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먼저 실적 부문까지 살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 이유는 현재 SK머티리얼즈의 주가는 2018년 예상 실적 기준 PBR 3.8배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PBR 밴드의 중상단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렇게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2017년 2분기부터 SK트리캠과 SK쇼와덴코 등으로부터 실적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고객들의 신규 라인 가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그룹 내에서도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2018년 예상 BPS 47,697원에 과거 PBR 밴드 고점 4.5배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PBR 밴드 고점을 적용한 이유는 2017년 2분기부터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JV 등의 연결 자회사 실적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KB증권은 SK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SK머티리얼즈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봤던 SK머티리얼즈 현재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0.94%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00원 떨어지면서 17만 8,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종목 현재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덕산 네오룩스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제목을 지금은 겁낼 시기가 아니다라고 붙였는데요. 4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덕산 네오룩스 종목의 하반기 실적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실적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LT2 구조 적용 애플향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이 3분기에 1,500만 대에서 4분기에는 5,000만 대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M8 구조 적용형 중소형 OLED 패널의 경우 현재 구체적으로 출하량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갤럭시와 그리고 노트 시리즈에만 적용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4분기 출하량이 3분기보다는 약 10%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반영해 봤을 때 매출액은 3분기에 264억 원, 그리고 4분기에는 283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3분기에 51억 원, 4분기에는 55억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실적에 반영됐던 로열티와 지적재산권 등 IP 관련 일회성 비용들은 3분기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먼저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전해드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덕산 네오룩스의 주가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소형 OLED 패널에 대한 공급 변수, 그리고 최대 주주 일부 지분 매각 영향 등이 최근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소형 OLED 패널의 공급 변수가 안정화되면 이 OLED 소재의 실적 개선 강도는 커질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섹터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 OLED 소재 영향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이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향 중소형 OLED 패널 수율 개선이 되면 패널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요. 또 중국 중소형 OLED 업체들의 양산 움직임도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OLED 소재 공급 증가율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 덕산네오룩스의 주가 상승 탄력 역시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LED 소재 산업의 장기 호황 전망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도 매수를 리포트에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종목 덕산네오룩스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덕산 네오룩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0.42%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총 9일째 덕산 네오룩스의 종목을 팔고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3,850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이마트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추석 효과는 4분기를 기대하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추석 효과에 관한 부분,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3분기 실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 1,900억 원과 1,900억 원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년 동기와 달리 추석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 대목은 오프라인 할인점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감익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캘린더 이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일시적 부진에 지나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 영업이익은 2,11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본업인 할인점 사업 부문은 경쟁사 대비 고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지배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석이 4분기로 넘어감에 따라서 8월에서 9월 기존점 신장률의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석 휴가가 반영되는 10월쯤에는 기존점 신장률이 다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사업 부문의 고성장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에 따른 손익 개선으로 영업 적자가 36억 원까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자회사들의 경우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희비 교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신세계푸드의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반면 조선호텔은 중국인 입국자 수 감소에 따른 면세사업부 악화와 이마트24의 경우 점포수 확대에 따른 임차료 부담 증가 및 점포 리뉴얼 비용의 영향 등으로 현재 두 사업 부문이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업 철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 개선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마트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의 주가는 유통업종 규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고점 대비 15.9%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인점 내실 경영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신사업 부문 고성장이라는 본업의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캘린더 이슈로 인해서 아쉬운 3분기와는 달리 4분기는 기대해볼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10월로 이연되는 추석 휴가를 비롯해서 12월에 공휴일 수가 많기 때문에 영업 환경에 우호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2017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3.2% 증가한 1,722억 원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우려감에 따른 주가 하락 시 추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27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이마트에 대한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종목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3.51% 정도의 급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000원 떨어지게 되면서 20만 5,5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 종목 현재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대한해운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2017년 3분기 사상 최대 이익 시현 예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제목처럼 2017년 3분기에 컨테이너선에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지만 특히 컨테이너선에서의 사업 부문이 현재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컨테이너선 시장이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운임이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는 데다가 소송률이 높아지면서 물동량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지난 2분기 735억 원의 매출에서도 대부분의 고정비를 커버하면서 영업 적자가 59억 원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사업부가 경쟁사 대비 8%포인트 이상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점과 또 3분기 컨테이너선 사업 부문의 매출이 약 1,147억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3분기 컨테이너선 사업 부문은 흑자 전환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오늘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벌크선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벌크선에 대한 전망도 밝다고 하는데요. 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시황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이 대한해운의 2017년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벌크선 시장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요. 또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임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또한 컨테이너선 시장의 경우 머스크의 수익성 위주 전략을 채택했고 또 상위권 업체들의 M&A로 공급자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역시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SM상선과 대한상선, 우방건설산업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는 대한상선과 우방건설산업의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SM상선을 글로벌 선사로 키우려는 SM그룹 차원의 선택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SM상선에 대한 지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대한해운에 대해 목표 주가는 47,000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번 마지막 종목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봤던 대한해운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어제장에서는 현재 5.98%가량의 급등세를 기록했지만 오늘 바로 차익 실현 매물 나와주고 있습니다. 1.75% 하락하면서 650원 떨어진 36,55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한해운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실 특징주는 펜젠입니다. 이 펜젠이 빈혈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종료 소식에 6일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9시 40분 구간입니다. 오늘 오전장 펜젠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64% 오른 1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펜젠은 만성 신부전 빈혈 치료제 PDA10의 임상 3상 시험이 종료됐다고 전날 장 종료 후에 공시된 상황입니다. 이 PDA10은 이프렉스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즉 바이오의 복제약을 뜻합니다. 이 회사 측은 임상 결과를 국내외 논문 등을 통해서 발표하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 식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국금융지주인데요. 네, 한국금융지주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거래대금 둔화와 또 카카오뱅크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한국금융지주입니다. 9시 41분 구간에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76% 내린 5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금융지주는 최근 1개월 사이에 11.1% 하락하면서 코스피를 8.5%포인트 하회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금융지주가 5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는 2분기 1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또 적자폭은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준 5만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입니다. 바로 유니셈입니다. 네, 유니셈이 글로벌 IT 설비 투자 확대 수혜 전망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니셈입니다. 이 시각에도 2.56% 오른 6,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연구원은 글로벌 IT 사업 설비 투자 확대로 유니셈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 3분기는 매출액 503억 원, 또 영업이익은 7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각각 75.3%, 또 190.2%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신규 사업부인 사물 인터넷 사업부와 자회사 한국 스마트 아이디어의 이익 가시성도 올해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신사업도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실적 확대 및 신사업 모멘텀으로 이 밸류에이션 할인 해소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가 조정장에서 이틀째 빨간불 켜주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9시 43분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0.23% 오른 8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자동차용 조명 부품업체인 오스트리아 ZKW 인수전과 참여했을 때 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TV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등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의 미국 판매 가격을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보다 약 180달러 낮은 약 750달러 수준으로 결정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흥행 기대를 키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골든 브릿지 투자증권연구원은 V30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좋지만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라며 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부분 적자는 3분기에 2분기보다 좀 더 늘어나겠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60%에서 70% 정도 축소 전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오전장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상위 종목 위주로 양시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공업입니다. 최근에 중국 수소 센서 공급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은 보여주고 있지만 등락률 10% 넘게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8,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광전자입니다. 6.25% 오른 2,8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찍었지만 오늘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동방입니다. 6.63% 오른 1,9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나라 KIC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3.85%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잠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가는 2,300원에 거래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등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4.22% 오른 43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니지엠 흥행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네, 금호타이어 전일 대비 6.23% 내림세 이어가면서 6,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흥국화재입니다. 4.78% 내린 6,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세 번째 종목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3.37% 내린 4,000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원익큐브입니다. 특별한 뉴스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등락률은 24.92% 오름세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핸디소프트입니다. 13.17% 오름세 이어가면서 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종목은 NSV입니다. 현재 NSV가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랜트, 기자재드 테마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동반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14.51% 내린 1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PM테크인데요. 7.37% 내림세 이어가면서 2,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시온에어 일부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시각에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수출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아직도 잠재한 가운데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듯 단기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만한 일정들이 즐비한 9월의 증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이슈들이 시장 추세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소음에 그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면 소음 발생에 따른 급격한 가격 조정 구간에서 저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으며 또 매도 신호 발생에 따른 하락장에서는 발빠른 매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9월의 증시 환경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진성 신호로 오늘 두 가지를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로는 국내 기업 실적 가이던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출 지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국내 증시 유동성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뒤를 이어서 첫 번째 신호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수출 품목들이 제품군별로 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국내 수출 실적이 신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지수의 하단을 견고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일 발표된 8월 수출 실적에서는 주력 수출 제품군의 고른 개선세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6월과 7월 두 달간의 국내 13대 품목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와 선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13대 품목 수출 실적은 6월에 14%, 7월에 22.1%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증가율이 압도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이 선박류와 반도체주를 제외한 수출 실적은 6월에 0.1%, 7월에는 마이너스 0.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 증시 수급이 IT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8월 수출 실적에서는 선박류와 반도체 중가율에만 의존하던 수출 구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3대 품목 수출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선박류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0.3% 증가를 했습니다. 견고한 반도체 수출 실적과 더불어서 석유와 화학 제품, 기계와 철강 등 주력 수출 제품군이 고르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9월에도 이렇게 고른 개선세가 재차 확인된다면 3분기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20일 수출 실적이 발표되는 21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회의와 북한의 건국절 등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일지 장 마감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